네, 우선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풀 내용은 알고리즘의 해밀턴 순환 회로 문제고요. 태연이란 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 택배 알바를 해서 최고급 노트북을 장만하려고 한대요. 네, 택배 알바로 최고급 노트북을 오늘 배달해야 되는 장소를 한 번씩만 방문해서 물건을 모두 배달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야 되죠. 배달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다면 물건은 모두 배달할 수 있으므로 물건의 개수나 크기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야 되는 장소에 한 번씩만 방문해 주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문한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가 고민이다. 네, 이게 오늘의 문제의 핵심이죠. 순서를 저희가 정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만약 방문한 순서를 잘못 정하게 되면 알바비로 받은 돈을 모두 이동 비용으로 사용하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최고급 노트북을 사긴 좀 힘들겠죠. 태연이가 물건을 모두 배달하고 회사로 돌아오기 위한 최소의 비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주자. 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입력 형식, 첫 줄에 배달해야 되는 장소의 수가 5개를 가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한 개는 출발지, 회사는 1번. 네, 그래서 n by n으로 이 5개, 옆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밑으로도 하나, 둘, 셋, 넷, 5개, 5줄이죠. 네,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5 형태로 각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 비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 표현한 걸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1번은 회사예요, 회사. 회사는 출발지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항상 1번에서 출발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2, 3, 4, 5번은 이제 배달해야 될 장소인데 그 장소 중에 어디를 먼저 갈 것인지 그걸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용 테이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도 1, 2, 3, 4, 5 오른쪽에도 1, 2, 3, 4, 5가 돼 있어요. 자, 이 뜻이에요. 요 비용은 1번 행의 2번 열이죠.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죠. 그 말은 곧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드는 비용이 14다. 이런 뜻일 거예요. 볼까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적힌 비용은 1번 장소에서 2번 장소로 가기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2번 위치까지 가는 게 14라는 비용이 들어요. 그 회사에서 3번 위치까지 가는 데는 4밖에 안 드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비용이. 회사에서 4번 위치까지 가는 데는 10 들고 회사에서 5번 위치까지 가는 데는 20이 들어요. 근데 그걸 역으로도 있어요. 2번에서 1번을 가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돼요. 2번에서 1번 가는 거는 14. 아, 그러면은 1번에서 2번을 가는 것도 14고 2번에서 1번 가는 것도 14고 어쩌면 당연할 수 있잖아요. 가는 비용이나 오는 비용이나 어차피 같은 그 길이면은 똑같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죠. 1번에서 3번 가는 건 4 들었죠. 3번에서 1번 가는 것도 4가 드네요. 1번에서 4번 가는 거는 10이 들었고 4번에서 1번 가는 건 11이 들었어요. 오, 이거 다르네요. 갈 때랑 올 때랑 다르네요. 길은 똑같다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출발지 1번에서 목적지 4번을 갔는데 10이라는 비용이 들었는데 4번에서 1번으로 돌아오는 건 11. 이게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갈지를 잘 정해야 이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봤을 때 1번에서 5번 가는 거는 20이라는 비용이 드는데 5번에서 1번으로 돌아올 때는 18이라는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 테이블이고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이거 대각선이 왜 0인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네, 대각선은 1번에서 1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움직임이 없는 거죠. 거기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다 제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쪽 하단 삼각이랑 오른쪽 상단 삼각이
완전히 대칭이 되면은 갈 때 비용, 올 때 비용이 똑같은 건데 완전 대칭이 아니죠. 여기 20인데 여기 18이고 여기 10인데 여기 11이고 네. 갈 때 비용, 올 때 비용이 다 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서 저희가 경로를 잘 짜야 돼요.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경로를 산출해야 이 친구가 돈을 많이 아끼고 택배비를 벌어서 최고급 노트북을 장만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다 파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체 어떻게 이걸 찾을 수 있을까요? 목적 출발지는 이 말은 즉 출발지는 일로 저 있다. 출발지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1번에서 시작해야 돼요. 1번에서 어디로 어디를 먼저 가야지. 뭐 3번을 먼저 갈까요? 아니면 4번을 먼저 갈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가야지 가장 최종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든 곳을 집을 다 돌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해서 드는 비용을 다 산출한 다음에 제일 적게 드는 비용 그 길을 그냥 선택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하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트리 형식으로 그래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출발지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1번 회사에서 출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지를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1, 2, 3, 4, 5 중에 하나에서 출발한다 이랬으면은 출발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5였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회사에서 출발할 거니까 이건 1로 이미 정해졌어요. 탐색해야 될 범위가 훨씬 줄어든 거예요. 거기서 1로 정해졌을 때 1번 출발지에서 그 다음 목적지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2, 3, 4, 5 중에 하나잖아요. 경우의 수가 4개예요. 그 중에 그리드로 네 풀고 싶은 걸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드 알고리즘에 적합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2, 3, 4, 5번인데 이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2번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갈 수 있는 곳은 3, 4, 5 3개밖에 안 남죠. 근데 여러분이 3번을 선택했어요. 나머지 갈 수 있는 거는 2, 4, 5가 남죠. 4번을 선택하면 그 밑에 갈 수 있는 거는 2, 3, 5가 남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 그 다음 갈 수 있는 후보군이 달라져요. 2번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갈 수 있는 게 3, 4, 5가 남았죠. 그 다음은 그 중에 또 3번 선택하면 갈 수 있는 게 4번, 5번 남고 4번 선택하면 갈 수 있는 게 3번, 5번이 남고 5번 선택하면은 3, 4번이 남죠.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번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애들이 4번, 5번 남았는데 4번 선택하면은 마지막 5번이 남고 4번 선택하면은 5번 선택하면 마지막 4번이 남고 4번 선택하면 5번이 남죠. 이랬을 때 각각의 비용이 나올 거예요. 뭐 얘는 비용이 뭐 한 56원이 나왔다 하면은 얘는 뭐 48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비용이 산출되겠죠. 1번 목적지에서 시작해서 2번으로 이동하고 3번, 5번, 4번 이 순서로 한번 다 돌고 나면은 비용이 48원이 나오고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이동하면은 비용이 뭐 56원 나오고 그러면 이 경로가 더 비용이 적으니까 이 경로가 더 낫겠네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4번으로 가면 또 가는 경로 두 가지 나오죠. 여기로 가면 또 가는 경로 나오고 여기 선택하면 또 전혀 다른 경로들이 있겠죠. 얘도 선택하면 전혀 다른 경로가 또 막 뻗어 나갈 거예요. 다 뻗어 나가서 모든 경로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최종 비용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모든 경우를 탐색하는, 이게 더 적합할 것 같네요.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렇게 탐색하고 다시 이제 뒤로 올라와서 탐색하고 다시 뒤로 올라와서 5번으로 갔을 때도 탐색해보고 뒤로 올라와서 4번으로 갔을 때 또 쭉 들어가보고 다 탐색해보고 또 뒤로 올라와서 5번으로 갔을 때도 쭉 다 탐색해보고 올라와서 3번으로 갔을 때 쭉 다 내려가보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뻗어 나가면서 모든 경우의 수 다 탐색해서 실제 비용을 다 산출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적은 비용의 경로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최소 비용을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구루미님께서 알고리즘이 뭔가요? 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알고리즘은 생각 그 자체예요. 생각 그 자체.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문제를 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연이가 지금 택배 알바 하는데 제일 최소한의 비용으로 택배 장소들을 이동해서 다 배달을 하고 싶잖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아이디어, 생각, 그거 자체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되겠죠. 로직이랑은 좀 달라요. 로직은 네, 조금 다르죠. 그래프로 지금 구현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래프로 여러분께 이 탐색 과정을 좀 시각화해서 지금 이해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한다라고 보여드린 거고, 그래프로 구현하지는 않을 거고 백트래킹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메모이제이션이 뭐죠? 프로그님 안녕하세요. 네, 대충 문제는 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웹 프로그래머도 알고리즘 알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문제 답하겠으니까 제가 채팅창을 이렇게 화면에 올려볼게요. 웹 프로그래머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냥 누군가가 문제 해결 다 해주고 설계 다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코드만 짜실 거 아니라면 알고리즘 알고 스스로 생각해서 네, 방법을 도출해 내셔야겠죠.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문제 설명을 드리면서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 방법이 좀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기획이랑 좀 비슷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겠다라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 나온 거예요. 뭐 이게 백트래킹 알고리즘이고. 근데 그거를 사실 또 구현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슈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C 언어로 구현할 거죠? 그러면 C 언어의 문법들이 있잖아요. 코딩 극딜님 안녕하세요. 그 문법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함수를 써야 될까? 뭐 반복문을 써야 될까? 뭐 그런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구성하는 거를 지금 구름이님께서 물어보신 로직이라는 용어를 거기다가 좀 붙여서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를 로직이라고, 구현하는 로직. 네, 그쪽에 가깝다고 보고, 만약에 제가 자바로 이걸 구현하잖아요. 자바는 또 문법이 다르잖아요. 객체 지향 언어기도 하고 뭐 클래스로 설계할 수도 있잖아요. 자바로 하게 되면은, 자바라는 언어를 쓰게 되면은 똑같은 백트래킹 알고리즘에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구현하는 방식은 또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문법이 다르니까요. 네, 지금 구현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 그 자체라고 본다면은
실제로 구체화시켜서 코드로 만드는 그 과정은 또 중간에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그 로직을 여러분이 짜셔야 돼요. 배열을 쓸지 연결 리스트를 쓸지 뭐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선택이거든요. 네,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건축에 비유하면은 뭐 집 설계도가 나왔어요. 집을 뭐 이런 모양으로 이쁘게 디자인을 했어요. 뭐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자재를 뭘 써야 좋을지 뭐 그런 거를 뭐 실제 구현하는 로직이라고 뭐 그렇게도 뭐 비유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두 개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어떠한 랭귀지에 써도 상관없는 네, 그 아이디어 그 자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트래킹으로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볼 거예요. 택배를 어디부터 배달해야지 제일 저렴하게 배달할 수 있을지. 그러면 저희는 이제 C 언어로 코딩을 해볼 건데 구체적으로 이 탐색을 어떻게 코딩을 해볼지 한번 구상을 해볼게요.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고 C 언어로 구현을 해보려고요. 오늘 날짜가 11월 25일. 글쎄요.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문제 파악 다 되셨죠? 네, 이렇게 받아올 거예요. 네, CPP 아니고 그냥 C로 해보려고요. 뭐 그냥 C로도 충분히 네,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구현 로직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도 있어요. 지금 각, 각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 비용을 이런 식으로 지금 입력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스캔F로 입력 받을 거잖아요. 입력 받은 거를 구체적으로 메모리에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이슈예요. 알고리즘은 이미 나왔는데 실제 이거를 변수에 어떻게 받아놓지? 이거는 이제 구현적인 그 로직에 대한 이슈죠. 뭐 2차원 배열을 선언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받아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외에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 뭐 2차원 배열에 넣는 게 제일 좀 쉬워 보이긴 하네요. 음,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1번에서 3번, 4번, 5번, 2번에서 1번, 2번. 네, 2차원 배열에 넣어서 2차원 배열을 선언해가지고요. n by n짜리 2차원 배열 선언해서 거기다가 이 비용을 다 일단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탐색하면 좋을까요? 저는 좀 일단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게 재귀함수 쓰면 간단할 것 같아요. 백트래킹 구현하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재귀함수가 있는데 재귀함수로 어, 2, 3, 4, 5번을 탐색하는 그 함수를 호출하고 얘네는 또 들어가서 나머지를 호출하는 함수를 또 호출하고 얘네는 또 이걸 호출하고 마지막으로 또 호출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 depth라고 하거든요. depth 1번이고 한 번 더 들어가면 2번, 더 들어가면 3번, 4번, 5번.
뎁스가 5가 되면은 이제 경로 한번 다 돈 거잖아요. 다 돌았을 때 비용을 리턴해 주는 거죠. 네, 비용을 리턴해 주면은 제기함수 어렵다고요? 리턴되는 비용 받을 거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48 리턴하죠. 48이란 값을 밑으로 계속 던져줘요. 얘는 56을 리턴할 거잖아요. 밑으로 던져줘요. 그럼 얘는 두 가지 값을 다 받았잖아요. 다 받는 순간 두 개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더 작죠, 지금 비용이. 더 작으니까 이 경로에서 탐색한 거는 버려버리고 얘가 준 값을 그냥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48 가지고 2한테 던져주죠. 그건 이 경로에서 탐색한 건 48이 제일 최소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또 찾은 값을 또 던져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2번 경로 여기에서는 걔네 세 가지 값을 받아들고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해서 1번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번은 최종적으로 또 2, 3, 4, 5에서 온 거 다 모아가지고 제일 최소 비용을 찾아서 메인 함수에 던져주면은 메인 함수는 모든 경우의 수 다 탐색한 것 중에서 제일 적은 그 비용으로 모든 집에 택배를 배달한 그 경로, 그 비용을 산출할 수 있죠. 만약에 이 경로를 1, 2, 3, 4, 1, 2, 3, 5, 4 이렇게 탐색해야 됩니다 하고 경로 자체를 산출해야 되면 이 경로를 또 다른 메모리에 또 기록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최소 비용만 출력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로 자체를 저희가 변수에 저장해서 뭐 출력해 줄 필요는 없고 이 비용 48 요것만 쭉 받아와서 메인 함수에 탁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백트래킹은 탐색 범위가 많아지면 비효율적이네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렇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 프로그램 돌려놓고 하룻밤 자고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현대 컴퓨터가 빠르다고 하는데 그걸로도 찾기가 힘든 그런 방대한 경우의 수의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 몇 년이 걸려도 못 찾을 만한 그런 방대한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백트래킹을 쓸 수 없죠. 백트래킹 같은 그 알고리즘을 보고 대표적으로 그 컴퓨터 사이언스계에서 일컫는 용어가 있거든요. exhaustive search라고 해요. 굉장히 막 소모적인 서치란 얘기를 하거든요. 다 찾아본다.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그런 방대한 경우의 수를 지닌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다 찾아보는 방식을 쓰지 않아요.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방식을 또 쓰거든요. 장단점이 있죠. 경로 저장하려면 저장할 수 있죠. 네. 저장된 경로를 같이 던져주면 되겠죠, 밑으로. 이 48만 던져줄 게 아니라 경로도 같이 던져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경로도 저장하면 약간 까다롭긴 한데 더 문제에서는 뭐 비용만 출력해주면 되니까 경로를 저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이번 문제에서. 네. 그래서 이제 재기함수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코드 짜기 전에 같이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재기함수 이름을 뭘로 해볼까요? 해밀턴 순환 회로 서치 우선 함수에서 이런 비용을 리턴해 줄 거잖아요. 비용을 리턴해 줄 거니까 인티저형을 리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인티저 리턴하고 뭐 간단하게 서치라는 이름을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함수명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자로 뭐가 있을까요?
이 2차원 배열 테이블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테이블을 인자로 넘겨줘도 되고, 뭐 이 테이블은 그냥 공통적인 정보로 전역 변수로 선언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테이블은. 전역 변수로 해볼까요? 이 테이블 정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depth라는 정보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depth. 내려갈 때 depth 1, 2, 3, 4, 5 depth 5가 되는 순간 비용 산출해서 넘겨주면 되겠죠. 비용도 필요하겠네요. 코스트도 하나씩 더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코스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코스트 비용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하죠? 만약에 3번 위치에 왔어요. 다음 갈 수 있는 게 4번, 5번밖에 없다는 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함수 자체에서. 지나온 경로를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1번, 2번 이거 또 방문하면 안 되니까 4번, 5번만 갈 수 있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왼쪽 작은 수, 오른쪽은 큰 수. 주인공 마리님 이진트리 얘기하시는 거죠? 홍팔님께서 시작할 때 내부적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지나오면 0으로 인자를 주고, 리스트를 인자로 넘긴다. 이 문제가 몇 번 문제냐면요. 1681번 문제예요. 알고리즘 클릭하고 오셔서 백트래킹 클릭하시고 해밀턴 순환회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님께서는 지금 비트 연산 얘기를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배열이라는 거는 함수의 인자로 넘겨줄 때 주소값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지나왔다라고 마킹을 하잖아요. 0으로 인자 주고 그걸 여기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5번도 지나왔다고 마킹이 될 거죠. 근데 백트래킹으로 돌아오면은 5번 마킹을 또 해제해야 되잖아요. 돌아왔을 때도 그 배열에는 주소값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5번 또 이미 방문했다라고 마킹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또 지워주는 게 또 필요해요. 그것도 좀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1, 2, 3, 4, 5 중에 비트 연산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 2, 3, 5를 왔으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이 시점에 있을 때는 비트가 1, 2, 3만 방문했으니까 이렇게 표현돼야 되고 이 시점에서는 1, 2만 방문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이 시점에서는 1만 방문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2의 0승 2의
2승을 엔드 해주고 재계함수에서 리턴할 때 어떤 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트 연산으로 이렇게 구현해볼까요? 구현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다음 거 경로 탐색할 거 찾을 때 얘 같은 경우는 4에서 1을 빼면은 2의 3승 2의 3승이 2의 여기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 빼가지고 2의 3승 위치에다가 값을 구해요. 이런 값을 구하는 거죠. 1 000 이런 값을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4번 노드에서 빼기 1 해서 3을 구해서 2의 지수승 하면은 2의 3승이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나와요. 이 값이랑 이 원래 있던 이 값이랑 엔드 연산을 하는 거죠. 엔드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가 0이랑 1이니까 결과가 0이 나오겠네요. 0이 나오면은 탐색할 수 있는 노드다 해서 이렇게 탐색 들어가고, 그리고 이미 탐색한 노드는 뭐 요걸로 해볼게요. 2에서 1을 빼면 1이죠. 2의 1승이면 여기가 1이잖아요. 이미 탐색한 노드는 이게 1로 마킹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엔드 해버리면은 1이 나오잖아요. 엔드 연산한 게 1이 나오면은 이미 탐색한 경로이기 때문에 탐색 불가. 그러면 그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if문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죠? 약간 복잡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설계하면 간단하게 설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게 뭐냐고요? 비트 연산이요. 다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4번 노드를 우리가 탐색했던가? 이미 지나온 길인가? 지나온 길이면 또 가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길인가? 궁금하죠? 지나온 길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1로 바꿔서 마킹을 해놔요. 제일 끝에 거 1번 노드 지나왔다. 두 번째 거 2번 노드 지나왔다. 세 번째 거 3번 노드도 지나왔다라고 마킹 돼 있죠. 1, 2, 3 지나왔다고 지금 마킹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4번 노드에 대해서 지나온 길인가 아닌가 체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체크하냐면요. 4번 노드는 하나, 둘, 셋, 넷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엔드 연산하면은 결과가 이 지금 지나오지 않은 길이잖아요. 0이랑 1이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이 나오면은 가도 되는구나 하고 가되, 그때 이제 얘랑 얘를 이제 5화 연산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5화 연산하면은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잖아요. 5화 연산은 0이랑 1이 만나도 1, 1이랑 0이 만나도 1, 1이랑 1이 만나도 1 이렇게 되니까 이제 4번 위치까지 갔다고 요렇게 마킹한 거를 5화 연산을 해서 또 만들어내서 다음 값으로 또 쓸 수 있어요. 여기 오게 되면 이제 1, 2, 3, 4번이 왔기 때문에 4번까지 왔기 때문에 네, 1, 1, 2, 3, 4
요까지 다 이미 지나온 길이라고 새로 마킹하는 거죠. 네. 이렇게 구현해도 될 것 같고, 경우의 수가 32개가 넘어가도, 이 뎁스가 이제 32개가 되면인데, 여기 문제 보시면은, 배달해야 되는 장소의 수는 n으로 주어지는데, 최대 12개까지만 주어진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 자체에서 입력이 12개까지만 최대 들어올 거다라고 명시해줬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구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대로 한번 제가 구현을 하는 걸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설계해 봅시다. 뎁스랑 코스트 주고 비트 적값을 뭐라고 해볼까요? 인티저형으로 지나온 경로에 대한 패스라고 할까요? 패스라고 해서 지나온 경로를 의미하는 뜻으로 해서 이 이진수 값을 담은 인티저형 변수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함수 내부를 이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만약에 if 뎁스가 n이면은 여기 위치에선 뎁스가 1이죠. 여기 위치에선 뎁스가 2, 뎁스 3, 4, 5. 뎁스가 5가 되는 순간 끝났잖아요. 다 왔잖아요. 끝까지. 뎁스가 5가 되면은 리턴 코스트 리턴 해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네, 요 코스트를 리턴 해주는 걸로 하고요. 뎁스가 이제 다 온 게 아닐 때, 그 외 상황에선 계속 다음 거 찾아가야 되잖아요. 포문으로 i는 1부터 i는 5까지 n까지 i 뿔뿔 해서 if bt 연산으로 체크 지나온 경로 이미 배달한 곳이 아닐 때 bt 연산으로 체크해서 이미 배달해온 곳이 아닌 경우만 다시 서치 함수 콜 하면서 뎁스는 뎁스 플러스 1을 주고, 뎁스 하나 더 깊어져야 되잖아요. 플러스 1 주고, 코스트는 배열을 이용해서 뉴 코스트 구해서 주고, 네, 뉴 코스트를 구해서 주고, 그 다음에 패스는 패스 새로 구해서 넘겨주고. 네, 그래서 여기 리턴 받았을 때 네, new cost라는 변수에다가 이거 리턴 받은 다음에 폼은 돌면서 new cost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받으면은 if new cost가 min cost보다 작으면은 min cost는 new cost, 이렇게 갱신을 계속 해주는 거죠. 만약에 새로 구해낸 녀석이 기존의 미니멈 코스트보다 더 작으면은, 그러면은 미니멈 코스트는 이제는 얘다라고 계속 갱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문을 다 돈다는 거는 만약에 1번 위치에서 봤을 때 포문 다 돈다는 거는 2, 3, 4, 5번을 다 호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 구해올 거잖아요. 값들을 얘도 다 구해오고 얘도 다 구해오고 얘도 다 구해올 거예요. 구해온 값들을 new cost란 변수에 계속 던져줄 거거든요. 이 폼은 돌면서 i 값 바뀔 때마다 던져줄 거예요. 던져주면은 그걸 가지고 제일 작은 값을 가려내는 과정이죠. 2, 3, 4, 5에서 각기 다 구해온 값들을 보고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거죠, 얘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번 입장에서 봤을 때도 4번, 5번에 대해서 각각 구해온 값을 보고 제일 작은 거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선택한 걸 위로 던져줘야 되죠, 얘는. 던져주는 거를 함수 말미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eturn min co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폼은 돌면서 서치 함수로 다른 노드 뻗어가면서 다른 노드를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탐색한 값들을 받아들고 제일 적은 값을 본인의 위로 반환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return minimum cost. 네. 뭐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코드를 더 짜야 될 것 같은데 큰 그림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지금 구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괜찮을 것 같죠? 이렇게 하면.